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니어들과 연결된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니어 이슈 플러스입니다. 자, 여러분 4년 뒤 2025년이면 우리나라 국민 5명 중에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있는데 노인 복지는 소득 보충에 급급하고 있다. 이런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라는 거대한 인구 집단이 지난해부터 이 노인 인구에 편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대 변화에 맞춰서 노인 여가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시니어 어디서 놀 것인가 이렇게 정했고요. 1부에서는 우리나라 노인 여가 문화의 현 주소를 좀 짚어봤습니다. 우리 2부에서는 그렇다면 미래지향적인 노인 여가 문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재밌는 재단 고민정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일부에서 지금 노인 여가 문화 시설들 또 그 공간의 제약성 또 컨텐츠의 문제 즉 프로그램들이 어떤 제약이 있는가 여러 가지 문제를 나눴는데요. 노인 놀이터라는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고민정 이사장님, 노인 놀이터 어떤 곳을 만들자는 얘기입니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오늘 주제가 뭡니까? 네. 시니어, 노인들 네. 어디서 놀 것인가? 네. 노인 놀이터. 네. 이 노인들 놀 때예요, 정말. 네. 그러니까 놀 곳이 필요하잖아요, 네. 공간.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 문화 여가 시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쓰는 용어는 노인 문화 공간이 네. 필요하다. 네. 그 노인 문화 공간 중에서 그 야외형 공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그러니까 노인 놀이터는 그 규모는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어린이 네. 놀이터, 근린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이 사이즈만큼 네. 해도 되고요. 네. 그리고 그 공원 안에 네. 큰 공원이든 작은 공원이든 안에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고 네. 이 모델이 이제 이렇게 유럽적 모델인데 제가 작년에 코로나 직전에 네. 이 유럽을 이제 노인 놀이터 잘 되어 있는 네. 이제 선진국들을 조금 투어를 했어요. 네. 가서 이제 이런 지자체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노인 놀이터 만든 업체들 네. 이런 부분도 인터뷰를 다 했어요. 실제로 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그래서 네. 이제 뭐 핀란드, 독일,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다 가서 했는데 이게 뭐냐면 노인 놀이터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타이틀이 노인이잖아요. 네. 근데 혹시 그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서 모두를 위한 놀이터예요. 노인이 사용하기 쉬우면 전 연령대가 다 네, 사용하기 장애인도 쉽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있는 공간이 일단 그 어르신들 많은 노인 주거 시설 있죠. 그 안에 네. 하나가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옆에 있어요. 또 네. 그 다음에 어딨냐 그러면 모든 공원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시니어 센터라고 하는 이런 공간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이제 그 다음부터 들어갈 때가 물어보니까 이제 기본 새로 지은 아파트 이런 부분들에도 들어갈 네, 예정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노인들만 딱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또 굉장히 좋아를 해요. 좋아를 하고 그리고 그 어른들, 노인들과 아이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제네레이션 놀이터가 또 있어요. 그 개념 안에. 대표적으로 어떤 그 기구가 좀 가장 특징적인 노인 놀이터의 구성? 제가 제일 품일까요? 좋아하는 기구는 뭐냐면 네. 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맞는데 이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아우 많지 않냐고. 네. 뭐 약수터에 있고 막 그 안양천에 있고 막 이런 하천에 다 있고 뭐 공원에 다 들어있다고 네. 어른들 맨날 여기서 허리 이렇게 돌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막. 네. 근데 이게 어른들 이 운동기구가 뭐냐 그러면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성인 체육 네. 운동 네. 기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다 보면 이게 거기 좀 사건 사고가 좀 생겨요. 네. 어른들이 이렇게 하다가 끝까지 하다가 허리 네네네. 삐끗.
네. 골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노인 놀이터는 뭐냐면 여기는 그 노인들 맞춤형 그들한테 우선적으로 필요한 그게 뭘 것 같아요? 운동할 때 네. 필요한 게 우선은- 퀴즈 뭘 것 같아요? 유연성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앉아서. 네. 3번. 사전에 조율된 거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은 유연성하고요, 안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균형 감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나 실제로 보시면 어른들이 선반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야. 네. 이렇게 하다가 약간 네. 흔들려가지고 뚝 하다 보면 큰 골절로 이어지고 지하철 엄청 모래박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네. 네, 맞춤형으로 있는데 네. 참 까먹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게 뭐냐 그러면 그거 핑거 스테이지 이래 갖고 손가락 계단이에요. 네. 보면 별거 아니네 대부분 이럴 건데 길게 올라가 있어요. 네. 올라가 있는데 손가락 계단이에요. 네. 손가락으로 이제 손가락이 계단 올라가는 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놀이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치매 예방을 네. 위한 네. 네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맞춤형으로. 네. 진짜 운동돼요. 희한하게. 재밌네요. 네. 그리고 이게 말초신경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소근육이잖아요. 네. 이런 아이디어를 현재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있지요. 저는 이제 이사장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메슬로우 욕구 5단계가 있잖아요. 네네.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뭐 소속의 욕구, 자실의 욕구까지 가는데 그 놀이가 그 5단계를 5단계 중에서 어디에 들어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할게요. 질문 너무 어려운데요? 오늘은 퀴즈 뭐죠? 대회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이가 네. 놀이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구라는 거는 놀이만 계속 하라고 하면은 이게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놀이를 목적을 건강을 위해서 맞아. 균형 감각이라든지 이제 이해했어요. 예. 어떤 질문인지 네, 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놀이를 그건 관장님이 약간 제가 아까 설명드리고 약간 오해하신 거예요. 놀이가 목적이 아니에요. 때로는 네.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놀이는 오해라기보다는 그 네. 다음 단계가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놀이는 뭔가 아까 제가 건강 운동하는 거 우리 운동하는 거 좋은 거 알죠? 네. 헬스클럽 깔려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 TV 보고 앱 보고 하면 집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자, 못한 이유 뭘 것 같아요? 저한테 재미없어서 질문하- 그래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날씬하시니까 못한 이유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하기 싫어서 그래요. 네. 놀이는 일종의 동기부여예요. 네. 아주 훌륭한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놀이 다음의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다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건 제가 줄 게 아니에요. 네. 저는 본인들이 원하는 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훌륭한 동기부여, 네. 훌륭한 수단이라고 이 놀이를 주는 사람이지 네. 각자 마지막 단계 원하시는 거는 셀프라고 할게요. 네. 제가 드렸던 질문.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새로운 콘텐츠들을 복지관 프로그램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나요?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운영권자, 기관장,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실행을 해보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이게 도시, 농어촌, 또 중소도시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조금 질문을 구체적으로 주시면 네. 제가 좀 제가 하나를 재미있는 사실 하나 봤는데요. 정책 전환을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 본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제가 그 정책은 누가 바꿔요? 정책 바꾸는 사람들은 그렇죠? 정권에서 바꾸는 거잖아요. 네. 자, 근데 뭘 봤냐 그러면 역대 그 큰 예를 들면 서울시, 부산시, 네. 그다음에 역대 대통령 선거 이 노인 공약만 전문을 뽑아가지고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당별로 잘하셨어요. 해가지고. 정말 잘하셨어요. 아니 욕 나오더라고요, 진짜. 왜 욕 나왔어요? 나오죠. 뭐냐 그러면 이게 한 번 보시면 돼요. 진짜 한 번 보시면 돼요. 네. 이거 뭐 제가 보기에는 노인 정책에 대해서는 여고 야고 없어요. 그냥 한 당이라고 할게요, 진짜.
전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사별성이 없다. 없어요. 네. 그리고 10년 전하고요. 네. 그 전하고도 없어요. 변화가 뭔지 아세요? 네. 변화는 몇 개 있긴 있더라. 뭐냐면 보청기, 네. 틀니, 네. 그다음에 천원 택시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어요. 사실 기초연금만 가지고도 3번 정권 바뀔 때마다 어르신들을 현혹한 거죠. 네. 말씀 계속하십시오. 기분 나쁘더라고요. 네. 근데 그리고 시설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설들 노인 시니어 타워 네네. 타워 그런 이제 주거 공간 이런 데도 보면은 거기 얼마 전에 이제 지은 공간이에요. 작년에 올해 그쵸 올해 완공이 됐어요. 작년에 완공돼서 올해 이제 입주를 한 땡땡 지방 도시니 요즘 이제 났죠. 요즘 이제 짓고 있어요. 그런 걸 네. 하고 있는데 그게 여름이었거든요. 네. 땡볕이었는데 여름이었는데 어르신들이 다 나와가지고 건물 앞에 화단이 있잖아요. 거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햇빛 정면이거든요. 네. 바로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노인들이 왜 저러지? 이랬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 입주민들이에요. 1인실, 2인실 입주민들이에요. 네. 어르신들이 월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뽑혀가지고 들어오신 분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안에 공간에 식당이 있어요. 체력 단련실이 있어요. 그다음에 무슨 동아리 프로그램 하는 이런 소규모 이게 있어요. 자, 근데 거기는 뭐냐면 목적성이라는 거죠. 밥 먹을 때만 식당에 와야 돼. 운동할 때만 체력 단련실 좀 해놨는데 거기 가야 돼. 또 하나는 이 동아리 활동 몇 명이 살 때만 거기 들어가야 돼. 네. 자, 나머지 어른들 자기 방 아니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땡볕에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그러면 복지를 하고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좀 디테일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아니, 카페 있잖아요. 모여서 있는 응접실이 이렇게 넓은 공간들. 네. 방에 잠만 같이 모여서 얘기 나누고 친하게 지내고 행복해지라고 친구도 사귀고 네. 그런 실버타운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같이 모일 수 있는 그 응접 공간, 그 공간을 하나 안 낸 이유는 뭐냐면 어르신들 1명, 2명 더 늘려고. 네. 근데 발상이 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부에서도 박노석 회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한반 두반 만드는 것도 부족해서 서너 반 더 만들어야 될 정도로 일단 가능한 인원을 최대화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고민정 이사장 주장하시는 것처럼 질적인 측면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비용과 관련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공간,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수다를 떨기도 하고 때로는 정책을 논하기도 하기보다는 1인실을 몇 개 더 만드느냐 이제 이런 거가 그렇죠.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복지관을 운영을 하는데도 그 모습이 이제 그대로 있어요. 뭐냐면 어르신들이 정부가 돈을 100% 지원을 하진 않거든요. 운영비 약간 하고 인건비를 지원을 해요. 그러면은 하루에 1,000명 정도 오는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수행을 하는 데는 강사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를 몇 푼 들이지도 못해요. 네. 그런데 10명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강좌를 만들어 놓으면 인기 없는 프로그램은 10명 미만이에요. 그러면은 시간당 2,500원이나 3,000원 정도 받거든요. 그러면은 10명이어 봤자 25,000원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강사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100여 명 같이 동시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강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과 굉장히 접목이 되거든요. 네. 그 돈을 어떻게 할 건가? 네. 비용을 어떻게 할 건가? 운영비를 어떻게 할 건가? 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부에서 말씀드렸죠. 노인복지 예산 80%가 기초연금에 투입이 되고 나머지 또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 제도들도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이제 복지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인 여가문화 예산이 많이 이제 축소되고 이런 측면인데 고민정 이사장님께서는
일정 정도 정치권에서 일도 좀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네, 네. 정책 당국자들의 고민은 과연 이게 표가 될까? 여기에 먼저 이제 생각이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어떠십니까? 그럼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뭘 할 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동기부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뭐 그런 건데,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의 동기부여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표가 되니까 뭐 좋죠. 그런 동기부여 반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제대로 표를 얻으려면 똑바로 잘해야지.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공약 보고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네. 연결돼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요구를 똑바로 안 하는 거예요. 요구를 네, 구체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네, 예. 잘 살게 해달라. 이게 아니죠. 네. 네. 이렇게 해달라. 네. 자, 어른들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그 응접실에 있는 수다 떠는 공간, 그 카페 공간 예를 들면 그 공간을 하나 만드는데 1인실, 2인실 3개를 없앴어요. 예를 들면. 자, 그렇다고 쳐요. 그렇게 실제로 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른들은 뭐냐면 꼭 수다를 안 떨어도요. 옆에 같이 앉아있는 이게 필요해요. 좋은 것 이상으로 필요합니다. 디테일을 이 디테일을 누가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알 것 같아요? 디테일은 네. 당사자들만 사람이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의 역할은 저는 그 당사자들의 본인들도 미처 요구하지 못하는 이 필요한 니드들을 뭔지 끄집어내고 네. 그걸 정리를 잘 해서 네. 이 정책을 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면 네. 표를 준댄다. 네. 그러니 똑바로 예산 주고 잘 만들어라. 네. 아니 그런 요구 한 번도 안 하고 제대로 안 하고 또 표 안 준다고 내진 정책 똑바로 못 한다고 욕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모든 당이 다 똑같아. 네. 노인 정책에 있어서 네. 다 나쁜 당 같아 그쪽으로는. 오늘 얘기 여담입니다만 투표가 그만큼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관 이제 협회가 이제 그 지금 이사장님 이야기 하신 부분을 작년에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서울시에서 이제 서울시 노인 정책 모니터링단을 2012년부터 해서 작년에 강원, 인천, 대전 이제 4개 지역이 같이 했고 올해는 좀 전국으로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정책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고 그게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거든요. 모니터링단을 했고 전국에 보건복지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선배시민이라는 사업으로 270개 복지관이 참여해서 어르신들이 이 복지관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정책을 냈어요. 정책을 만들어서 작년에 국회의원들한테 정책을 전달하는. 뭔가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되게 궁금해요. 내용이 뭘까요? 4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미세먼지 네. 감소, 하나는 병원에 갔을 때 내가 병원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한테 도움을 받지 않아도 키오스크 같은 거죠. 잘 내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 필요한 과에 찾아갈 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몇 가지를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4개인데 지금 2개 말씀하셨는데 2개 더 주세요. 중요한 정보여서 들어야 돼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긴장이 돼서. 네, 이메일로 주세요. 자. 꼭 주셔야 돼요. 네. 자, 네. 우리 다시.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비 부머 세대가 현장으로 나오고 복지관들, 사회복지사들 입장에서도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으로 입안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부가 떨어뜨려 주는 것을 받아서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현장이 굉장히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복지관 협회에서도 복지관 증서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죠? 네.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 입장은 지자체 이게 이제
국고가 지어질 때는 들어오는데 나머지 운영은 다 지자체가 지자체가 담당을 해야지 되는 거라 굉장히 지자체 고민도 많이 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실은 더 정설돼야지 되는 것도 사실이고 지자체 장들 입장에서도 아까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었는데 많이 짓기를 희망하고 계세요. 네, 그렇군요. 물론 희망은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현실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공간을 늘리는 것도 문제지만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컨텐츠, 네. 특히 이제 앞으로 60대 그리고 또 미래 노인이 될 50대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컨텐츠들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고민정 이사장께서 하고 계신 재미있는 재단 이런 민간 영역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좀 나와야 될 건데 혹시 주변에 같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다른 단체라던가 그런 기관들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는 일단 지금 한 거는 이 노인 놀이터 하나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매니페스토랑 같이 네. 그 노인 정책 전환을 위한 지자체 포럼을 만들자. 네.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인식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보건복지부도 있지만 실행 단계는 지자체예요. 네. 이 기초부터 시작해서 광역, 네. 이 지자체 단체장들과 그다음 그 일을 하는 이 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충청남도 하고 얼마 전에 그 네네. 세미나를 한번 하셨죠? 네네.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노인 놀이터를 제가 이름 지어가지고 이걸 하자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좋아요. 국가돈 팡팡 쓸게요. 네.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단체장들과 이 공무원들을 설득해 가면서 네. 그때 1년 만에 이걸 만들었을까요? 뭐냐 그러면 그들의 니드에 맞춤형으로 제가 해준 부분이 있거든요. 공무원들? 네네. 그리고 일단 또 교육을 여러 차례 했어요. 네. 공무원들이 노인 놀이터가 뭐냐고 계속 물어보고 이렇게 하길래 아예 Q&A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궁금한 공무원들 다 모여. 이래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아예 했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만 무료 자료집 강연 듣고 네. 무료 자료집 질의응답 다 네. 받아줄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선착순 60명 이렇게 한 거예요. 네. 60명 오신 거예요. 공무원 전국에서. 네. 네. 혹시 대기 인원도 한 60명 이상 있었어요? 근데 잘랐어요. 왜냐하면 그 코로나 네, 네. 코로나 시국에 제가 했기 때문에 네. 그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네. 했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이 노인 놀이터를 만들려고 한 지자체가 많은데 제가 딱 2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노인 놀이터 시설로 생각하지 마라. 첫 네. 번째. 예, 예. 노인 정책 전환을 위한 하나의 첫 번째 첫 단추라고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두 번째. 짓고 난 다음에 이 운영하는 예산 없으면 짓지 말아라. 그래서 좋겠다. 왜냐하면 당신의 지자체에 여기서 안 짓더라도 다른 데서 지을 거다. 그러니 운영 예산 마인드 가지시고 예산 준비하셔라. 네. 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전체 이제 뭘 했냐면 전체 그 지자체 토론을 했어요. 언택트로. 질문이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기초연금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가와 문화와 관련된 그 파일을 어떻게 키울 건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질문 하나 저는, 네. 드리면 까먹기 전에 먼저 그러십시오. 얘기하고 네네. 해주세요.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먼저 하세요. 네. 일단 제가 알아서 이해한 발로 그냥 제 네. 상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2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하나는 유럽에 그러니 1유로의 이 예방 조치에 들어가는 이 돈이 10유로의 비용 절감의 효과를 반드시 네. 가지고 온다는. 예. 이게 뭐냐면 예방할 때 써야 되는 거예요. 국가 예산이 우리 예산을 지금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더 큰 예산을 벌기 위해서 이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그렇고 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게 다들 말씀하시는 게 사회복지, 노인복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노인복지를 뭐 고령 연금, 노령연금 이렇게 해서 얼마가 들어가고 근데 자 국가가 쓸 돈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액티브 시니어 전체 인구 중에 제일 돈 많은 세대가 액티브 시니어예요. 네. 자, 이 액티브 시니어 주머니가 안 풀렸어요. 이들이 산업화,
네. 산업을 만들고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이 실버 산업을 만들고 거기 소비 효과를 할 수 있고 그걸 만들어주고 나면 이 경기가 자꾸 뭐 국가가 얼마 주고 네. 파일을 크게 만들려고 저는 아예 산업적으로 크게 이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전국적으로 하고 네. 건강하고 그런 판을 만들어주는 게 경제적인 효과가 훨씬 높지 않을까. 네.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10년 단위 안에서는 좀 아직은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은 그 가난하게 살아왔었던 거고 어느 날 뭐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제 부를 축적을 했었는데 그 부를 축적한 사람도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절대 다수의 어르신들이 가난한 상태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래도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어르신들 중에서 뭐 한 20% 많게는 30% 어르신들이 쓸 수 있더라면 이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 알뜰함, 절약, 검건절약했었던 그게 이렇게 단단히 마음속에 있는데 이게 무장해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관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제가 액티브 시니어라고 한정을 지었어요. 네. 액티브 시니어들 이들의 이제 뭐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나 이런 걸 쭉 한번 살펴보시면 이분들은 그렇게 검소하게 문화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기본적으로 돈을 뭐 달라. 상속해주겠다. 아니요. 돈이 많은데 왜 달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있는데. 근데 이분들은 자식들한테 내가 아껴가지고 상속해주겠다. 그런 마인드가 아니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데 고객층을 노인 중에서 몇 %로 보고 계십니까? 이들이 지금은 제가 아까 우리가 이제 나온 얘기들 중에 노인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다못해 뭐 경로당이나 아니면 복지관 이들 뭐 여기에 컨텐츠 바뀌어야 된다라고 한 이유 중에 우리 다 같이 합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노인층이 바뀌었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들도 앞으로 급격하게 노인층으로 지금부터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시각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자는 부분이에요.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인 정책 전환 말씀하셨어요. 키워드가 이제 노인 정책 전환인데 그 정책의 핵심, 바꾸자는 정책의 핵심이 뭔지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밖에 나와서 네. 이 어른 노인들이 네. 시니어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이 여가 생활을 하고 놀이를 네. 즐길 수 있고 취미 활동을 하고 이런 문화 공간, 네. 프로그램, 컨텐츠 여기다가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집 거예요. 밖으로 저는. 나와야 된다. 네네네. 그렇게 유도를 해야 네네. 된다.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네. 뭐 일자리 창출하고 뭐 어쩌고 갈 수 있는 네. 이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죠. 네. 그 박노석 회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실 거고요. 이제 방법론에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제가 가끔 이제 종묘공원을 가보면 또 종묘공원뿐만이 아니죠. 전국 지역에 공원이란 공원을 가보면 반드시 거기 이제 어르신들 소위를 하고 계시죠. 바둑도 두시고 정말 아무 일 없이 그냥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 밖으로 나오려면 갈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노인복지관이 될 수도 있고 경로당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노인 놀이터도 될 수도 있고요. 노인 종합복지관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치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는 하시죠? 예.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진짜 하루에 한 1,500, 2,000명 이제 이렇게 오셔요. 모두가 똑같이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이제 놀이터라는 이제 말씀으로 정리가 좀 된 것 같고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그 또 층이 있어요. 또 노인복지관을 못 오시는 분들은 또 경로당도 가시고 뭐 공원도 가시고 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놀이터에서 다 담아낼 수도 없고 그렇죠. 노인복지관에서 다 담아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소한 지금 아까 유럽 말씀을 하셨는데 유럽처럼 클럽 문화라든지 우리끼리 네. 예, 동아리 누구를 문화. 배제하는 거가 아니라 네네.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놀이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그렇게 우리끼리 즐기고 나누고 공감하는
세대가 충분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진짜 100번 공감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하는 시초로 이제 밖에 나와서. 네. 근데 뭐 재미있게 친한 사람하고 같이 운동하면서 네. 정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그 다음 단계에 또 이어지는 그래서 제가 운영 프로그램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집 밖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울릴 수 있는 그 첫 공간으로 노인 놀이터 그리고 복지관이라는 기존의 경로당이라는 이런 인프라들도 매우 중요하게 있으나 일단은 여러 공간에 이런 노인 놀이터와 같은 공간이 생겨서 우선 집 밖에 나와서 서로 모이는 공간을 만들자. 이것이 바로 노인 정책 전환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새로운 걸 계속 만드는 네, 네. 이런 시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네. 충청남도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 생각보다 너무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충남도지사님께서 이걸 이제 첫 번째 시범 사업으로 먼저 하고 확산시키겠다. 네. 그리고 전국 확산시키는데 본인이 앞장서겠다. 왜냐하면 나도 노인이다. 네. 근데 난 좋은 것 같다. 이러시면서 이제 한 건데 그래서 공주의 시범 사업으로 하고 이랬는데 이게 완전 오픈된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노인 놀이터를 할 때는 뭐냐면 이 노인 놀이터 이 공간, 그 공간에 있는 뭐 기구 이것도 중요하지만 조경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네. 그래야지 정서적인 효과를 같이 얻는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경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완전히 개관을 한 건 아니고요. 지지난주에 준공식이라고 해서 지사님하고 이렇게 한번 했고 내년 3월에 이제 정식 오픈을 하는 거예요. 개관을 하는 건데 네. 이게 그쪽 지역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 이사장님 때문에 너무 피곤해졌다고. 그래서 뭔 소린가 했더니만 한 네. 얘기가 담당 과에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우리 동네는 왜 안 해주냐고, 언제 해주냐고 네.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온대요. 네. 이게 또 왜냐하면 이게 또 사진하고 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이나 기사 이런 부분들이 또 쭉 나갔어요. 네. 많이 그러고 보도가 난 다음에 됐어요. 네. 보도 많이 되고 난 다음에 어르신들이 우리 동네는 뭐 언제 뭐 예를 들면 네. 그거 빨리 해줘. 그리고 동마다 해달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어른들은 1시간 30분 뭐 이렇게 걸리는 거를 또 버스, 지하철, 뭐 자전거 가서 가기 힘들잖아요. 네. 동네마다. 그래서, 예, 네. 예.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문화적인 욕구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일 텐데요. 충청남도에서 가장 그 공감한 포인트는 어느 지점입니까? 건강한 노후. 건강한 노후. 그러니까 네. 수명이 길어졌는데 네. 근데 그 당시에 그것도 좀 약간 맞았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양승조 도지사님이 건강하게 늙을 수 있는 네네. 여기에다가 그 노인 쪽 예산을 난 그쪽에 담아 쓰고 싶다. 네. 뭐가 네. 없을까 네. 하던 찰나에 이제 제가 그때 그 노인 놀이터 이제 책을 만든 게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걸 이제 그랬군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네, 네. 재미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오래 할 수 있다고. 그랬군요. 네, 질문해도 하십시오. 되죠. 네. 아까 1유로가 10유로의 생산성을 가지고 온다고 그러셨거든요.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비용 절감의 1유로의 예방이 10유로의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근데 이제 그 효과는 그 검증은 노인복지관에서 이미 이제 나온 결과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컨텐츠 개발이 그 이상의 어떤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하시네요. 어떤 측면에서 넘어갑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박노숙 회장님께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지역사회 그 구성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 예비노인들이 갈 곳은 도대체 어디인가 이런 질문이 사실 우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도 즐길 수 있고 청년들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향점을 혹시 내부적으로 논의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질문이고요. 너무 궁금해요. 적을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답을 주세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사장님이 추구하는 노인 놀이터처럼 이게 복지관 집 밖을 떠나서 어르신들이 연령에 상관없이 학력에 상관없이
건강에 상관없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컨텐츠를 우리가 개발해야지 되는 네. 전문가로서 또 네.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 우리가 더 고민하고 네. 실행해야지 되는 거가 있어요. 이 시간 전국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분들께 큰 숙제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민정 이사장께서는 이 노인 놀이터를 중심으로 뭐 어떤 계획을 또 앞으로 실천하실 계획인가요? 그거는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극비예요, 아직까지. 이게 그렇습니까? 너무 재미있는 네. 노인 놀이터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컨셉이 네. 이게 이제 필요하고 뭐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추고 네.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다음에 이제 내년에 제가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 건 정말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네. 그런 그럼- 신나는 네네. 재미있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노인 여가 문화 시설 내지는 공간, 이 공간에 새로운 콘텐츠를 좀 도입을 하자. 이제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노인 놀이터 외에도 혹시 뭐 좀 다른 분들께 좀 힌트를 좀 주신다면? 지금 참 요 말씀은 힌트는 절대 안 줄 거고요. 뭐, 그 노인 놀이터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운동을 재미있게 할 수 있게끔 네. 도와주는 네. 이런 그 IT 네. 요걸 지금 하고 있어요. 앱을 만들고 있어요. 네. 게임 형태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고 그러면 헬스클럽 운동할 때 그거 아시죠? 칼로리 체크하고 시간 체크하고 하잖아요. 체크 안 하면서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노인 운동을 하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데이터를 지금까지 국가가 만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해보려고 그래요. 네, 네. 게임 형태로 약간 재밌게 만들려고요. 그렇죠. 경쟁도 시키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민간 영역에서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나와서 기존의 이제 제도권에 있는 네. 이런 그 인프라와 좀 접목이 된다면 여기서 다양한 기회들, 어르신들도 물론 좋아지시겠지만 고용도 창출되고 특히 이제 시니어 비즈니스가 또 발전하는 이제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노인 여가 문화에 대한 콘텐츠 또 시설의 문제들, 공간의 제약 문제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고 우리 재미있는 재단 고민정 이사장처럼 민간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 또 지금 기존 복지관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도 좀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대충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 어디서 놀 것인가, 시니어들 어디서 놀 것인가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오셔도 충분히 노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IT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노인복지관도 굉장히 비대면 프로그램을 하느라고 굉장히 한 1년 사이에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민간이죠. 그래서 민과 관이 민민끼리 잘 소통하고 교감해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서 정책이 새로 만들어지고 실천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봅니다. 네, 고민정 이사장님. 저희 제목이 아까 시니어? 노인? 시니어 어디서 놀 것인가? 자, 시니어 어디서 놀 것인가? 노인 놀이터로 오십시오. 교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열심히 일한 우리 시니어들, 이제 편히 쉴 공간, 또 지역 주민들과 어울릴 공간도 필요하고요. 이 복합적으로 여가 문화라는 개념 속에 우리 국가가 시니어들을 얼마나 배려하는가, 또 우리 국민들을 또 얼만큼 섬기는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 시간 논의됐던 내용들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 논의됐던 내용들 좀 잘 참고를 하셔서 우리 시니어들이 정말 건설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배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니어 어디서 놀 것인가 이 주제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참신한 아이디어 또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시니어들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